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25년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조금 무겁습니다. 먹먹하고 마음이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어느 기사님께서 지금 어느 지방에서 이제 택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개인 택시를 시작할까? 아니면 수도권으로 갈까? 라는 고민을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뭐 연락도 주셨으니까 솔직하게 얘기 드렸죠. 네, 얘기 드리면서 내일 영상으로 찍으면서 조금 더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지방에서 택시를 시작할까 아니면 수도권으로 갈까라고 할 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지방에 연고가 있다. 그 지방에 내가 모셔야 되는 부모님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누군가가 그쪽에 뭐 연고가 있고 떠날 수 없다.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냥 개인 택시를 그대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연고가 없다. 혹은 내가 여기에서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혹은 이 지방에 개인 택시를 시작하거나 수도권에 개인 택시를 시작하거나 나는 전혀 뭐 불편함이 없다. 그런 상황이신 분이라면 저는 이왕이면 수도권으로 오셔서 개인 택시를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를 드려보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다르긴 해요. 크게 한 가지를 보면 택시의 매출과 그 다음 택시 번호판 가격입니다. 우리가 개인 택시를 팔 수 있는 기간이 5년 제한인데 이 5년 제한이 풀리면 그건 또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어차피 가격이 조금 내린다 그러면 빨리 팔아버리면 되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할 때 가격이 폭락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5년 제한이 풀리면 그나마 덜 부담스럽지만 지금부터 5년이 묶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 자, 지역마다 이제 카페나 카톡방이나 이렇게 보면 뭐 요즘 택시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1월은 원래 다 어렵죠. 비수기였습니다. 이게 한 3월 대학생들이 이제 다시 학교 시작하고 학기 시작하고 좀 다니고 그다음 뭐 학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다시 날도 풀리면서 3월 정도 지나면 뭐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1, 2월은 그냥 원래 우리가 예상했잖아요. 그냥 적당히 버티면 됩니다. 손해만 안 보고 그다음 사고 절대 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매출이 적은데 사고까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은 번다라기보다는 유지한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사고만 안 나고 버티면 된다. 까먹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래도 지방의 분들은 약간 얘기가 다르죠. 네. 수도권에도 힘들긴 하지만 뭔가 조금 앓는 소리, 그냥 끙끙거리는 소리 같고 지방에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속이 좀 먹먹한 답답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대구 택시 업계도 최악이다라는 기사가 연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법인 택시 5,600대 중 2,300대가 휴업. 사실 법인 택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수도권에서도 뭐 법인 택시가 다 잘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도권에는 법인 택시가 빈차가 굉장히 적은 곳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는 지금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법인 택시 기사를 하고 싶으셔도 못하는 곳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저기 뭐 고양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 단기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증가하는데 그것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지역들에서 지금 계속 법인 택시의 자리가 없어요. 뭐 개인 택시는 당연히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구 같은 경우는 5,600대에서 2,300대 휴업.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인 택시들이 이제 협동 택시 같은 걸로 이제 전환하고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법인 택시 자체로는 이제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살아남은 것들은 되지만 안 좋은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법인 택시에서 협동 택시 같은 걸로 이제 같이 부담을 하고 가는 식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왜 그나마 지금 개인 택시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지방 기사님들, 대도시 기사님들 중에서 연고가 없다라고 하면 수도권으로 오라라고 얘기 드리는지 한번 이걸 보시죠. 우리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0, 15, 22, 24 한 5년 단위로 최근에 이제 한 20년 동안에 인구 변화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15년 정도죠. 10대에서 19세, 그 다음 30세에서 39세, 그 다음 50세에서 59세 이렇게 나뉘어 놓고 보면 자, 50에서 59세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택시를 사주는 사람이죠. 즉 개인 택시 번호판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가격과. 주로 이제 개인 택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중반까지가 가장 개인 택시 매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60대 후반, 50대 초반.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개인 택시 매수에서는 60 기준으로 앞 10, 뒤 10, 요 20년, 50세에서 69세, 요 정도 사이가 지금 개인 택시 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많아져야지만 꾸준하게 개인 택시 가격이 오르겠죠. 물론, 여기에서 변수는 있어요. 경제가 나빠지면서 자영업을 할 사람들이 포기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인구 구조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가까운 시점에 단기적으로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 중에서도 개인 택시로 더 많이 온다는 건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택시 번호판 가격이 오름세고 하지만 그건 이제 뭐 우리가 중장기로 예상하기 힘든 거고 중장기로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을 예상할 수 있는 건 그걸 살 수 있는 이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변화를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대는 개인 택시를 직접 매수하는 이들, 그 다음에 저기에서 30에서 39세는 바로 소비에서 중심축이죠. 자, 이들이 많아야지만 뭐 도시 안에서 택시를 많이 이용할 것이고, 그 다음 10에서 19세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도권도 그렇지만 지방 권역으로 갈수록 경제권,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돈이 많이 있는 곳들 중에서 소위 번화가 중에서 번화가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젊은 애들이 먹고 써야 돼요.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 젊은 애들이 그나마 많은 곳들 중에가 바로 대학가죠. 그래서 지방일수록 대학가가 택시 매출에서는 큰 영향을 차지하겠죠. 즉 10에서 19세는 개인 택시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번화가나 밤에 젊은 애들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뭔가를 하는 그나마 그 미래의 소비 주축 중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10에서 10대, 30대, 50대로 나뉘어 놓고 인구 변화를 보면 왜 죄송하지만 지방에서 뭐 그냥 살아 회사 택시를 계속 한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개인 택시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지 이해를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미래의 대학가, 뭐 대학을 가고 대학을 유지시켜주는 그 아이들이 지금 대구에 어떻습니까? 2010년에 36만입니다. 10에서 19세가. 그게 15년에 28만, 20년에 22만, 24년에 21만. 거의 말이 안 될 정도로 15년 만에 3분의 1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30세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30대 소비주축. 39만 5천, 34만 2천, 29만 4천, 28만 2천. 대구의 택시가 5년, 10년, 15년 전보다 지금 너무 안 좋다, 매출이 힘들다라고 하는 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나마 개인 택시는 버티는 거고 매출이 줄어들어도, 하지만 법인 택시는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택시에 휴차가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망하고 없어져 버리면 괜찮은데 그 법인 택시도 살자고 협동으로 전환을 하면서 다시 나와 버리니까 그 협동의 차량의 증가가 있고, 원래 그게 법인 택시였으면 휴차하고 있었을 거잖아. 근데 그게 다시 거리로 돌아 나와서 일정 매출을 올려버리니까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데 그걸 또 나눠 먹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협동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협동이 없었다면 개인 택시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 매수세가 협동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수세도 적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번호판 가격이 상승도 약간은 지지부진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겠죠. 50대는 어떻습니까? 36,500, 4만, 41만, 죄송합니다. 36만, 41만, 42만, 41만. 그나마 50대는 증가했지만 50대도 지금 20에서 24년 오면서는 다시 하락 추세예요. 즉 순수하게 개인 택시를 매수할 수 있는 이들도 이제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보다는 개인 택시를 많이 매수할 것이다 라는 건 맞죠. 자, 광주도 한번 볼게요. 10대입니다. 23만, 19만, 15만, 14만. 거의 대구보다 더 심각하죠. 23만에서 14만까지 폭감해버렸습니다. 10대가. 미래 대학가의 매출은 우리가 안 봐도 알겠죠. 그 대학가가 줄어들면 단순히 대학교의 학생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택시 숫자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택시 감차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사실상 택시 감차 사업이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데 문제는 그나마 줄어드는 법인 택시 운행되는 차량도 이제 협동으로 전환돼서 다시 길거리로 나오니까 택시는 그대로야. 근데 문제는 그걸 이용하는 손님이 줄면 어떻게 되겠어?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30대 소비 주축은 24만, 22만, 18만, 17만. 너무 느껴질 정도로 줄어들죠. 50대 17만, 21만, 23만, 24만. 그나마 50대만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출에는 부정적인데 택시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증가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뭐죠? 그 50대의 증가조차도 이제 어느 시점에는 멈춘다는 거죠. 그러면 택시를 살려는 사람도 줄어드는데 당연히 매출도 당연히 이미 30대, 10대 다 줄었기 때문에 줄겠죠. 그때가 되면 이제 네. 자, 부산의 인구 변화입니다. 10대 44만, 34만, 27만, 26만. 가장 심각하죠. 30대 54만, 49만, 41만, 33만, 38만. 그다음 30대 54만, 49만, 41만, 38만. 그다음 50대 59만, 61만, 56만, 53만. 자, 대구와 부산이 먼저 이미 50대조차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광주는 그나마 24년까지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광주도 비슷하게 이제 50대조차도 곧 줄어들겠죠. 부산은 이미 50대 정점상으로는 2010년대 중반에 정점을 찍었고 이미 20년 56만, 24년 53만, 61만, 56만, 53만으로 빠르게 50대조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죠? 단순화시켜보면 지역 경제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매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개인 택시를 살려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도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에서 의존할 수 있는 건 경제가 굉장히 나빠져서 다른 일자리 자체가 없으면서 그나마 50대 전후로 해서 개인 택시로 들어오는 사람이 증가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것 때문에 개인 택시 가격이 그래도 좀 오르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 지역을 한번 볼게요. 불편하겠지만 경기도 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대 인구는 비슷해요. 168만, 147만, 132만, 131만 빠르게 감소하고 있죠. 하지만 가까운 시점에는 감소세가 약간 멈췄고 그 다음 30대를 볼게요. 211만, 196만, 190만, 190만 역시나 약간 멈추죠. 다르죠. 50대를 볼게요. 149만, 196만, 223만, 235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50대가 증가하고 있죠. 반면에 10대, 30대는 최근에 감소세가 약간 멈췄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서울에서 계속 경기도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경기도로 올라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 인구는 아직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나마 10대나 30대나 20대 이들은 좀 덜 상승세가 멈추고 감소세가 멈추고 횡보하고 있는데 반면에 40대, 50대 이상으로는 굉장히 증가하죠. 그 가장들이 옮겨오면서 자녀들도 같이 옮겨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저출산이고 아이들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인구가 아직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을 똑같이 한번 볼게요. 10대 39만, 32만, 27만, 27만 역시나 가까운 시점에 하락이 멈췄죠. 30대 46만, 45만, 40만, 42만 30대는 어때요? 인천은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50대 볼까요? 38만, 49만, 51만, 51만 50대의 증가는 멈췄지만 50대는 어때요? 4년, 5년 전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40년, 2030몇 년 정도까지도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서울에서 넘어오고 그 다음 지방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경기, 인천이 서울에서는 지방에서 오는 분들이 자리 잡기 힘들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분들도 서울이 버티기가 참 힘든 도시예요. 사실은 뭐 젊은 분들일수록 저도 사실은 서울에서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중되는 게 경기, 인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을 한번 볼게요. 서울은 10대가 124만, 98만, 78만, 72만. 지방, 부산, 광주, 대구와 똑같죠. 흐름상으로는. 30대 186만, 166만, 147만, 144만. 50대 149만, 158만, 152만, 148만. 자, 부산이나 대구나
추세상으로는 서울이 동일하죠. 10대, 30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50대조차도 상승을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서울의 번호판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죠. 많이 오르죠. 자, 이건 우리가 생각해보면 실제 매수를 할 수 있는 대상 자체는 감소한 거예요. 하지만 경제가 나쁜 상태에서 다른 자영업이 붕괴하면서 개인 택시 쪽으로 사람들이 더 인위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도권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요. 서울은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1000만이 무너진 지 오래됐고 지금 930만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의 미래는 뭐 개인 택시의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GTX예요. GTX가 이제 뭐 A 노선은 이미 중간만 연결하면 되고 2027년 정도가 되면 중간을 연결하죠. 그러면 뭐 동탄부터 시작해서 일산까지 굉장히 빠르게 서울 중심 안으로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포기하는 대신 자가용을 포기하는 대신 수도권의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가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도권 안으로는 일단 빠르게 왔는데 그러면 수도권 안에 와서 뭘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굳이 거기에서 빠르게 왔는데 다시 여기에서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시간을 많이 쓰면서 쓸까요? 저는 그 GTX를 타고 수도권 서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2030년 초반 정도가 되면 X자로 여기 송도부터 시작해서 저기 반대편 저기 위에까지 다시 연결이 됩니다. 즉 GTX가 어느 시간으로 빠르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GTX가 역시나 경기도 사람들을 빠르게 서울로 집어넣으면서 그 사람들은 차가 없이 왔기 때문에 대중교통 중에서도 뭐 택시 같은 것들을 꽤나 쓰겠죠. 즉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지만 서울의 영향력, 경제적인 집중력은 중장기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만 서울의 그래도 서울은 일정 이상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그냥 압도적으로 서울이죠. 그래서 호텔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서울의 미래는 개인 택시의 관점에서 크게 어둡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서울 자체의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점에 이제 서울의 교통 같은 건 단기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량 중에서 자가용의 교통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정체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경기도의 저기 지역들의 번호판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비싼 곳들은 2억이 넘고 저기 조금 괜찮은 옆동 뭐 경기도의 지역 보면 뭐 1억 7천, 8천, 1억 5천이 넘는 곳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지방에서 사람들이 계속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경기도 인천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 신도시가 계속 생기죠. 우리가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김포가 별 도시가 없었죠. 거기 허허 벌판이고 대부분이. 근데 그 김포에 엄청나게 신도시가 생기면서 번호판 가격은 폭등을 하고 그분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뭐 아예 김포 밖으로는 운행을 안 하시잖아요. 김포 기사님들은 밖으로 잘 운행을 안 해요. 내에서만 해도 뭐 돈이 되니까. 그런 이유가 바로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들어섰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다 서울에서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일산도 비슷하게 저기 운정도 있고 뭐 고양 이쪽에도 보면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증가했고 저 구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남양주나 뭐 별내 이런 곳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저기 밑으로 하남이나 대단지 아파트가 경기도권에 쭉 들어서면서 그런 지역들이 기존 대비 사람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택시는 증차를 굉장히 적게 합니다. 아주 소수의 지역에서만 증차를 해주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냥 감차 방향으로 잡고 있어요. 대단지 아파트가 꽤나 생겨도 감차 방향으로 잡고 택시를 증가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손님은 증가했는데 대단지 아파트는 증가했는데 바로 택시 공급은 적어지니까 가격 그 택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폭등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억 후반 2억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경기도권에서는. 그건 비슷하게 사실 인천도 사실 도시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같지 않죠. 근데 뭐 청라 생기고 송도 생기고 운정 신도시 운정도 뭐 신도시에 가면 아파트 단지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저기 위에
뭐 검단이나 그쪽도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은 넓어지고 택시 운행 거리는 넓어지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서 작년에 보면 택시 번호판 가격이 꽤나 많이 올랐죠. 원래는 1억 안 했는데 이제 1억 넘고 1억 2천 얼마까지 갔다가 1억 3천 갔나? 1억 2,500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진 상태고.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자, 인구 변화가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우리가 또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2000년대 이후에 대학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폐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우리가 봤잖아요. 지방에는 애들이 아예 없어요. 젊은 애들이 없어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수도권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2000년 이후에 폐교한 대학교 중에서 22곳 중에서 20곳이 지방이에요. 수도권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인데 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가 47만이에요. 이 정도로 유지를 해버리면 2030년대 후반 2040년이 되면 대학교의 50%가 미달이 나버립니다. 자, 이게 단순히 대학교 50%가 미달이 아니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권에도 대학을 가기가 쉽고 그다음 지방에도 대학교로 가기가 쉽다 그러면 솔직히 자식 교육 어디로 보냅니까? 다 수도권으로 보내잖아요. 그냥 우리가 순위가 딱 있고 결국은 그게 서울권 대학부터 시작해서 순위가 딱 매겨지고 거기 못 가면 지방에 있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3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대학교의 입학 정원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즉 하위권 대학들은 학생이 없어서 외국인을 받는 거 아니면 폐교를 해야 돼요. 이미 가장 밑에 있는 대학교들은 계속 폐교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만 지나도 굉장히 많은 대학들 그중에서 특히 상당수가 지방의 하위권 대학들이 폐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이들이 대학교가 폐교를 해버리면 당연히 젊은이들이 더더욱 수도권이나 이쪽으로 더 넘어가고 지방에는 젊은이가 없고 그럼 대학교 하나만 없어져도 어떻습니까? 대학교 앞에 상권이 있고 뭐 주택 뭐 거주하는 곳들이 있고 그다음 뭐 술집이나 수많은 어떤 대학교 주변에 형성된 상권이 있잖아요. 그 상권 하나가 대학교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3, 4월 개학 때만 되면 아이들이 오고 또 6월, 7월 방학 때가 되면 애들 어디 가고 또 대학교 다니면서도 뭐 시내나 어디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런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대학교 하나가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대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 택시 입장에서는 개인 택시의 상당수의 소비자, 젊은 소비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30년대만 지나면 본격적으로 지방의 대학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야. 학령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이 돼버립니다. 단순히 이게 지방과 수도권이 모두 미달 50%로 정원이 미달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전체 대학 입학 정원에서 50%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족분이 온전히 지방대학에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대학은 애들이 없고 그나마 지방대 애들도 다 수도권에 갈 수 있으면 수도권이나 서울권 대학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의 대학은 완전 초토화가 되면서 다 폐교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대구 같은 경우도 아주 현실적으로 본다면 순위가 있잖아요. 뭐 경북대가 있고 그다음 영남대가 있고 그다음 계명대가 있고 그다음 효과대, 대구대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약간은 순위가 있죠. 입학 순위가. 광주 같은 경우에도 뭐죠? 가장 좋은 게 어디죠? 광주는 죄송합니다. 그다음 조선대도 있고 그다음 전남대도 있고 전남대가 제일 좋죠. 그다음에 조선대죠. 자, 이런 순위가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애들이 줄어들면서 하위권 대학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위권 대학이나 그 밑에 있는 전문 대학들이 없어지면서 그 주변의 상권 초토화가 되고 술집 없어지고 그 대학교에 다니는 애들 없어지고 개인 택시의 소비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벚꽃 엔딩이라는 게 그거예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 지금 이제 따뜻한 밑에서부터 이제 벚꽃이 쭉 피고 올라오잖아요. 이 순서대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2030년대 정도, 지금부터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대학교가 문을 쫙 닫을 거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건 아이들 숫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먹먹할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인구가 너무 줄고 경제가 나빠지고 미래가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고향이 대구예요. 근데
저도 고향을 떠나왔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서울 번호판 판 이유도 솔직히 서울에서는 못 버티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 현실에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서울 나가고 그냥 어딘가로 이제 떠나서 거기에서 이제 자리 잡고 편하게 살자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죠. 어디 가서 자리 잡아야 되냐. 그러면 고향인 대구로 가나, 아니면 뭐 경북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뭐 수도권에 어디로 갈까? 계속 고민하고 결국 거기에서 인구 생각하고 그나마 미래 생각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는 뭐 서울에서는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팔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다시 매수를 하면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또 5년 동안 묶여서 못 팔아요. 물론 난 팔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년 동안 가격이 많이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오르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고 애들도 증가하고 적어도 구조상으로 어렵지 않은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고민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생겨야 되고 적어도 경제상으로 크게 어렵지 않고 인구상으로도 그래도 버티면서 증가하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그나마 인구가 증가하는 게 경기도, 인천, 세종 요 세 가지 지역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모두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거나 느리게 줄어들거나입니다. 다만 서울의 인구가 주변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빠진 인구 중에서 경기도나 인천에 살지만 아빠의 출퇴근은 서울로 이루어지면서 서울의 경제권은 힘은 계속 집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방에는 이 현상이 없어요. 지방에는 뭐 이를테면 부산권 같은 경우에도 부산권 주변 전체가 다 인구가 감소해버리기 때문에 서울의 수도권의 현상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서울이 인구가 감소해도 경제의 힘은 계속 유지가 되는 그 영향이 부산권이나 대구권, 광주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개인 택시를 이제 해야 되는데 60세가 넘지 않으셨으면 적어도 5년 동안 묶이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못 팔고. 그럼 적어도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때는 상관없겠지만 적어도 부정적이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샀는데 크게 가격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택시로 하면서 그래도 매출도 잘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인구도 증가하거나 아니면 버텨주고, 그 다음 돈을 쓰는 사람들도 그래도 좀 숫자로는 적어도 버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구, 부산, 경주권, 대구, 부산, 광주를 비롯한 지방은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택시를 직접 살 수 있는 50대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돈을 쓰는 추측인 30대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 미래에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교에서 그 경제 권역에서 돈 써줄 걔들도 감소하면서 대학의 폐교도 증가할 것이고, 즉 10대, 30대, 50대 인구가 모두 감소하는 대구나 광주나 부산 같은 지역에서 개인 택시를 매수하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락 오신 분에게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그분이 저 세 개 지역 중에서 한 개라서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혹시 그 지역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 모셔야 되는 부모님이 계시고 뭐 아니면 거기에 연고가 굉장히 끈끈하게 있고 거기에 떠나서는 참 외롭고 힘든 삶을 사셔야 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곳에서 개인 택시 뭐 매수하고 편하게 계속 사십시오. 근데 선생님이 그쪽에 연고가 크게 없고 뭐 모셔야 될 부모님이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딱히 거기를 떠나도 상관없는 분이시면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국 돈을 생각해야 되고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도 생각해야 되고 미래의 택시업을 하면서 매출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방보다는 굳이 연고가 없다면 수도권으로 떠나오시는 게 어떠실까요?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불편하죠. 불편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노력해서 이걸 뚫고 나갈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지역에서도 매출 상위권 기사님들은 막 월천씩 벌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했을 때 그 매출 자체가 어렵겠죠. 또한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수도권에서 택시를 하는 것과 지방 주요 도시에서 택시를 하는 것의 매출은 차이가 상당할 거예요.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똑같은 시간을 근로하고 똑같이 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똑같은 노력을 경기나 서울이나 인천에서 하는 것과 대구, 광주, 부산에서 하는 것이 똑같은 노력을 5년, 10년 했을 때 돈을 들이는 것에서는 오히려 차이가 나겠죠. 대구, 부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수도권은 그나마 버티겠죠. 네, 혹은 물가 상승만큼 완만하게 오르거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참 죄송하고 불편한 내용이지만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 이제 개인 택시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연고가 있다? 그 지역에 머물러 주십시오. 어쩌겠습니까? 연고가 없다? 수도권으로 떠나오십시오. 그나마 그런 게 어차피 뭐 많이 번호판 사기 위해서 많이 돈을 쓰셨는데 그게 그나마 방어가 되고 5년 10년 뒤에도 그 다음 매출도 그래도 유지가 된다. 똑같이 일을 했을 때. 하지만 지방에 거기에서 사시면 번호판 가격의 미래를 장담할 수도 없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매출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 예, 감사합니다.